간단하게 준비했고요. 표준화에 대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표준화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신촌,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의 다기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의 OCS, EMR상 임상용어는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그 종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가 산정의 문제로 다른 형태로 좀 일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세의료원 신촌, 강남, 용인의 하루 외래 환자는 현재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베드 수는 3,800병상 정도, 그리고 입원 환자 수는 3,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CDW-DB 풀은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4,700만 명 정도 되고요. 데이터는 현재 1.7PB 정도 저장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3.0 시스템으로 2018년 업그레이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임상연구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자료 검색인 툴인 CDRS를 2007년부터 개발해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차세대 의무 기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분석을 위한 중요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분석 및 EBM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EMR 정보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화 과정 및 활용 이력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표준화 과정은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2005년 11월 EMR이 될 때 용어 서식 마스터를 적용한 단계입니다. 2005년 11월 EMR 구축 시에 진단, 수술, 처치, 주호소, 간호 등 임상 용어에 대해서 마스터를 구축을 했고요. 유저 디파인 용어를 등록을 하되 각 용어별 표준 코드 KCD나 IC, 분류와 함께 스마메드 CT를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술, 처치 용어는 청구를 위한 EDI 코드를 매핑을 했고요. 서식과 서식 항목을 대중소로 분류하고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작성 서식과 항목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내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임상 용어를 2007년에 정보 검색 시스템인 CDRS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진단, 수술, 처치 등 용어 마스터를 연동을 해서 데이터 추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EH 사업 중 하나인 클리니컬 컨텐츠 모델 연구에 참여를 해서 EMR 서식 및 항목 표준화를 위한 임상 서식 분석 및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어 마스터 관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용어 리스트를 보시면 진단이나 수술, 처치 등에 이제 무엇을 검색할 건지 분류 등을 검색을 옵션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화면에서 그 선택된 용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KCD나 ICD-9CN 같은 분류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스노메드 CT 같은 참조 코드, 그리고 암 등록 대상이라든지 법정 전염병, 선정 특례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속성 코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또다시 상대 확장을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 확장은 필요에 의한 내용, 즉 평가나 보험 기준이라든지 질 관리를 위해서 용어를 그룹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식 분류는 대중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식 중에서도 서식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통이라든지 이 기록은 기록의 형태이라든지 결과지 형태라든지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출력이나 저장 옵션 등을 지정을 해서 서식의 한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서식을 구성하는 MRI템 속성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화면에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구분명의 병력 기록이고 분류는
이제 병력이 신체 검진 중에 병력 그리고 환자 과거력 여기 나와 있는 고혈압은 이러한 특성으로 지정을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MRI템 서식의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맨 먼저 표준영어 사전에 있는 영어로 서식이나 용어에 있는 용어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가 모여서 MRI템을 구성을 하고 이 MRI템에서 다시 MRI템으로 서식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어 표준화 단계입니다. 임상용어 표준체계 고도화를 진행한 단계이고요. 2018년 3월 CDM 1단계 구축 시 내용입니다. CDW 구축으로 정확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빅데이터 활용이나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실제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의무기록팀, 당시 의료정보실, 간호부에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의무기록위원회 자문으로 진행을 해서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 실무단에서 용어 표준화와 구조화 원칙을 선정을 했고 진단, 수술, 영상, 검사 등의 다빈도 용어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세브란스 임상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 가이드라인으로 2019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세대 CDW 구축 시 임상용어 표준체계 고도화 진행을 하고 표준영어 사전을 적용을 했고요. 이전에 2017년 당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개발된 CCM 품질 활용성 기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임상용어 표준 체계입니다. 기존에도 저희 병원은 진단, 수술, 처치는 스노메드 CT로 매핑은 되어 있었지만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TFT를 진행을 하면서 버전업을 진행을 했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처방이나 수가 때문에 EDI 코드로 매핑되어 있었던 것을 스노메드 CT로 다시 매핑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로잉크로 매핑을 했고요. 병리검사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 자연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의 경우는 RX몬, 서식 항목은 다빈도 검색 MRI템을 통한 그룹핑 그리고 표준 영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의 세브란스의 원칙에 따라서 진단은 아크 CCS, 수술은 이치 등으로 이제 구조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용어 표준 체계 중에 이제 수술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수술은 용어키와 영문명, 한글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퍼런스 텀은 스노메드 CT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앞서 말씀드린 이치 코드로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 항목 과거력 표준화 사례입니다. 연구시 다빈도로 활용하는 과거력을 선정을 했고요. 과거에는 표준화되지 않았고 또 서식별로 다양한 형태였고 또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생성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통 과거력 아이템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 암, 흡연, 음주, 알러지 등의 공통 과거력으로 아이템을 확정이 됐고요. 각 아이템의 표준 영어로 적용해서 밸류 형식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은 기존대로 원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산적으로 변환을 해서 표준형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저희 앞서 실무단에서 진행했던 용어에 대한 표준 확정하는 단계인데요. 2020년 3월 CDW 2단계 구축 시 데이터 표준 TFT를 운영을 했습니다. CDW 2단계 구축을 했고 데이터 중심병원 준비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진단, 수술, 영상검사, 진단검사, 약제, 간호용어 등을 세브란스 임상용어로 표준으로 확정을 했고요. CDW 2단계 구축 시 임상용어 표준 관리 시스템 CDM 플랫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 CDM 플랫폼은 오목 CDM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표준화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올해 초 스노메드 CT 기반 암 레퍼런스 셋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어 표준 관리 시스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용어 관리 화면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검색해서 역시 분류와 속성 등의 검색 옵션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있어서 표준 코드를 및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용어의 표준 용어와 코드, 그다음에 구조화를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표준 용어까지 검색하고 매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과정 및 이제 활용 내용 중에 표준화위원회 구성과 아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준화위원회의 목적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통해서 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나 빅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됐고요. 표준화위원회 산하 3가지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표준 소위원회에서는 표준 용어 서식의 관리 체계를 정립을 하고요. 용어 분류 체계 매핑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소위원회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대상과 데이터 정제 기준을 심의를 하고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과 오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CDM 소위원회에서는 공통 데이터 모델 선정 및 적용 기준, 그다음에 다기관 연구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한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표준 관리 시스템이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용어를 담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스노우메드 CT 기반 레퍼런스 연구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은 유병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 5개 암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스노우메드 CT 국가 표준 레퍼런스 세트를 도출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해서 검증하고자 한 게 목적이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위암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 이 위암에 대해서 진단이라든지 주증상, 합병증, 수술, 의약품 총 10개 영역에 대해서 매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표준화 계획입니다. 용어 표준 관련해서는 진료할 때 임상용어 등록 시부터 표준 용어, 그다음에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등으로 개선도 이제 하고 있고요. 표준화위원회를 통해서 원내 임상용어 통합 관리 프로세스나 시스템 정리 지속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임상 표준 체계 관리 기준 정리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정부 사업이나 교육 참여 등을 계속해서 해서 표준 코드 매핑과 질 분석, 그다음에 버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식 표준화 관련해서는 서식도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원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공통 서식 항목과 항목값의 정의를 잘 하고 그다음에 서식 구조화 및 범주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료 전 환자 상태 모발 설문 작성 내용하고 EMR 연동을 적용시킬 계획이고요. 환자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등 환자 초기 평가 항목 표준화와 구조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 관리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활용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암 특화 기획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하고 암 환자 CDSS나 센서 DB 플랫폼의 의료원 시스템 내재화, 그다음에 내재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DM 등 연구 활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표준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사례부터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수경 과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온리루틴에 근무하고 있는 허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희귀질환 관련해가지고 표준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환의 정보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서 스노우메드 CT의 매핑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령에서 이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정한 산정 특례 대상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해당 희귀 질환 총 1086건에 대한 스노우메드 CT와 ICD-10 코드에 대한 매핑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희귀질환 질환명은 그 한국표준질병사행분류 KCD이죠. KCD에 의거한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스노우헤드 시티의 매핑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노우헤드 시티의 경우에는 선조합으로 약 43.1%가 매핑이 되었고 RCD 이제 대표텀 기준으로는 27.7%로 매핑이 되었습니다. 스노우헤드 시티가 희귀질환에 대한 용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지정 공고 시 알려주는 그 참고 RCD-10 코드가 있는데, 해당 그 참고 코드가 명시가 안 된 건, 즉 RCD-10 코드 매핑이 불가한 용어가 209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였는데, 스노우헤드 시티에서는 81건이 매핑이 되어서 38.8%의 매핑률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희귀질환 매핑과 관련해서 RCD-10 코드와 스노우헤드 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RCD-10 코드에서는 이제 질병 및 사망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각 희귀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그 코드에 완전히 다른 진단 또는 임상적인 표현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KCD 코드의 75.2 같은 경우도 동일한 케이스인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헤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컨셉 아이디로 표현이 되는 희귀 질환의 경우에도 그 디스크립션 아이디를 통해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차별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RCD-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으로 해당 차별성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스노우헤드 시티는 그 올판의 콜래보레이션으로 이제 다량의 그 희귀 질환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올파넷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희귀 질환에 대한 그 정보, 그다음에 어떤 진단 등의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유럽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매핑할 때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희귀 질환에 관련해서 스노우헤드 시티랑 RCD-10 코드를 비교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RCD-10 코드의 이 75.2 코드는 이제 기타 스핑고 리피드증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 안에는 고실병, 이만, 픽병 등 세부 분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스노우헤드 시티의 컨셉 아이디를 좀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컨셉 아이디의 분모, 분명 또는 정의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RCD-10 코드 안에서는 그냥 큰 스핑고 리피드증 하에 묶여 있어서 각 질병을 이제 세부적으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스노우헤드 시티의 동일한 컨셉 아이디로 표현이 되는 희귀 질환도 디스크리션 아이디를 통해서 각 동의어에 대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CD의 D68.0 엔지오 헤모필리아 하의 혈관 혈우병은 RCD-10에서는 그냥 D68.0으로 분류가 되지만 스노우헤드 시티에서는 디스크리션 아이디를 통해서 각 동의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D-10 코드에서 Q87대 코드는 다발 계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명시된 선청 기형 증후군입니다. 이 RCD-10 코드에서는 이제 분류에 따라서 다발 계통에 영향을 주는 선청 기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계통이 어느 계통, 그러니까 어느 계통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스노우헤드 시티에서는 그 각각의 특징 또는 이제 계통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골대나 증후군의 경우에는 분모 관계를 파악해서 머스큘로스켈리터 시스템 또는 디벨로멘털 디스오더 등등의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스노우헤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스노우헤드 시티의 매핑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노메드 시티를 통해서 각 질환에 대한 특징 파악이 쉽다라는 점이랑, 그다음에 새로 등록되는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ICD-10 코드 매핑을 진행을 할 때 그 희귀 질환 관련된 이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핑할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스노메드 시티에서 매핑된 그런 터미널로지를 통해서 ICD-10 코드 또는 이제 다양한 그런 용어 참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질환군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서 또 연구할 때 대상군 설정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볼파넷에서 Q87.0을 검색을 하면 132개의 그 해당하는 희귀 질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해당 연구는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했던 레드 CDM이라는 연구입니다. 그 해당 연구에서 희귀 질환을 ICD-10 코드랑 스노메드 시티로 이제 구분을 해서 대상군을 이제 추출을 하고 CDM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환자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기관 연구 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희귀 질환 정보를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희귀 질환 환자는 평생 인터벤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이제 정보가 중요한데요. 이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를 잘 감지할 수 있는 CDM 연구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질암을 포함을 해서 저인산 혈증,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갈색세포종, 부신 결정종에 관련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세 가지의 코호트 설계를 하였는데, 첫 번째 코호트에서는 ICD-10 청구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를 이제 추출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ICD-10 코드의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하락 갱글리오마의 ICD-10 코드가 D35.0, D44.1 등의 청코드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과 같은 환자의 피노타이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코호트에서는 진단은 동일하되 그 환자의 피노타이핑 방법을 조금 더 조작을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노메드 시티를 베이스로 이제 추출을 해서 피노타이핑을 진행한 후 진행한 그런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코호트 연구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해당하는 연구에서 사용했던 컨셉 아이디인데요. 희귀 질환의 ICD-10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스노메드 시티의 이제 컨셉 아이디 개수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을 비교를 해보면 ICD-10 코드의 개수가 스노메드 시티보다는 이제 더 많은데, ICD-10 코드에서는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그런 세부 분류를 추출해내기 어려워서 C73에 해당되는 질환을 모두 추출해야 하여 그 컨셉 아이디가 200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스노메드 시티에서는 갑상선 수질암 타겟에만 해당되는 컨셉 아이디 10개만 추출이 가능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도 ICD 기반으로는 400개나 되는 컨셉 아이디가 추출이 되었는데, 스노메드 시티에서는 세부적인 용어 19개만의 컨셉 아이디가 추출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그 ICD-10의 경우에는 그 원 데이터 수, N수가 이제 너무 적게 추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그 ICD-10 오리지널 코호트의 경우에는 16명만 캡처가 되었고, ICD-10을 모디파이한 성능은
이제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스노메드 시티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프리시전이 100% 그리고 리콜률이 96.9%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도 공단의 조작적 종이로 찾아낸 것이 58.2%였는데 이제 스노메드 시티로 확인을 하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져서 프리시전이 89%, 리콜이 82.2%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보면 희귀질환 연구를 진행할 때 ICD 10코드라는 그런 커다란 그런 체계 안에 있는 세부적인 질환을 디텍트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는 일단 로컬 코드 기반이라서 매핑된 스노메드 시티를 통해서 추출이 가능하지만 ICD-10 코드만을 기반으로 가진 의료 기관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희귀질환 표준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화를 진행하는 과정 중 문제점, 어떤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선정 특례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목록을 고시를 할 때 ICD-10의 참고 코드만 제시가 되는데 스노메드 시티로 코드를 참고 코드로 포함을 하면 관리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마다 한 200~300 정도가 개정이 되는데 그 스노메드 시티가 함께 제시가 된다면 이제 각 의료기관에서 스노메드 시티의 컨셉 아이디나 아니면 디스크리션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희귀 질환을 검색하는 데 이제 확인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동료에 대한 검색을 텀 기준으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한 국가에서 동일한 스노메드 시티로 그 희귀 질환을 관리할 경우에 어떤 연구할 때 이제 큰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희귀 질환 등록 질환의 경우에는 스노메드 시티 컨셉 아이디가 포함이 돼서 고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몰폴로지가 포함된 진단 용어가 많습니다. ICD-10 기준으로 암이 발생한 사이트에 몰폴로지를 포함한 로컬 코드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몰폴로지가 포함이 된 진단명의 경우에는 스노메드 시티에서 선조합이 부재할 때 후조합으로 이제 매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후조합은 CTM 또는 이제 다기관 연구할 때 지원이 잘 안 됩니다. 다음의 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핑된 진단의 후조합 비율을 확인을 한 것인데요. 후조합 비율 중 신생물 분류가 92.7%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는 몰폴로지가 포함이 되는 진단 용어에 대해서는 선조합 생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메드 시티의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현재 각 병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스노메드 시티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6개월 주기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 버전 관리를 위한 어떤 툴 또는 그런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셋으로 스노메드 시티 버전을 관리하거나 인액티브 하거나 액티브한 용어를 확인하는 방안 등 또 다른 간편한 관리 방향 제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참고로 도움이 되실까봐 이제 이전에 ICD-10 코드와 스노메드 시티 매핑 진행할 때 사용을 해봤던 우사기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사기는 그 오디시에서 만든 오토 매핑 툴로 소스 시스템의 로컬 코드를 스탠다드 터미널러지로 매핑을 해주는 툴인데요. 우사기 툴을 통해서 ICD-10 코드와 스노메드 시티 간의 오토 매핑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사기 툴에서 매핑을 진행할 때까지 이제 만족스러운 매핑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사기는 일단 자바를
이제 다운받고 우사기를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다운받은 스노우메드시티 전체 용어를 우사기에 추가를 하고 로컬 데이터를 우사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임포트하면 이렇게 매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그 매드라 코드를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 스노우메드시티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매핑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시 국제 표준 서식이 적용된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서 약물 이상 반응 용어를 매드라 국제 의학 용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병원에서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제 표준 서식은 ICH 국제의약품 규제조합위원회 에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보고 서식입니다. 변경사항 중 하나가 사용 용어를 국제의학 용어인 매드라 코드로 변경을 하는 것이라 이에 따라서 과거력, 이상 사례명, 투여 목적을 매드라 코딩으로 변경하는,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드라 코드는 국제의학 용어이고 규제 기관 및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 임상적으로 이제 검증된 국제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매드라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이제 기관계 대분류 그리고 상위군 용어, 상위 용어, 대표 용어 그리고 최하위 용어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매드라 직접 매핑을 진행을 할 때는 매드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용어를 검색을 해서 매핑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처음 매핑을 진행할 때 이 ICD 코드랑 매드라 매핑을 모두 직접 매핑을 할 생각에 앞이 좀 깜깜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마침 스노우메드시티랑 매드라 간의 매핑 자료가 2021년도 4월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 용어에 대한 6,500건 정도의 매핑을 토대로 해서 매드라와 스노우메드시티 매핑 자료와 스노우메드시티랑 KCD 매핑 자료를 통해서 매드라와 KCD 매핑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표준 용어 사이트의 스노우메드시티랑 KCD의 매핑 자료가 1대 N 매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소분류 체계로 매핑을 진행을 했는데 1대1 가능하다면 1대1 자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매핑을 진행을 해보니 35.9% 매핑률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중에 이제 중분류 매핑을 진행을 해서 매핑률을 높이고 현재는 이제 직접 매핑까지 진행해서 50.7% 정도 매핑이 되었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 용어를 중심으로 매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매달 한두 건 정도의 누락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노우메드시티의 그 확장성과 연계성을 통해서 다른 용어까지도 매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매핑이 저희가 필요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계성 덕분에 이제 매핑에 대한 퀄리티 체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노우메드시티 매핑을 통해서 질환에 대한 어떤 특징 파악 또는 이제 다른 용어 간의 이제 연계가 가능하고 또 연구 시에 정확한 타깃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버전 관리 등의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할 점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